자, 오늘 교재는 138페이지 가보도록 합니다. 네, 마늘 제작했었잖아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벌써 주말 계속 공부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가을이 정말 무르익었대요. 저녁에는 춥고. 자, 교재 138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밭작물 보험 기간이에요. 즉, 언제, 뭐냐면, 자, 언제부터 보장을 받아서 언제 보장이 끝나느냐. 그렇죠. 우리가 보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밑에 있는, 자, 양배추부터 하나하나 봐볼까요? 양배추. 자, 일단 양배추는 저희가 보험에 보장해주는 방식이 세 가지. 우리가 마늘도 다시 심으면 보험금 주고, 그다음 벼도 다시 이양하면 돈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벼에서는 제2양, 마늘에서는 재파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도 다시 심으면 돈을 줘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정식. 얘는 육류를 길러서 옮겨 심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배추를 다시 심게 주면은 돈을 주는 것을 갖다 재정식, 즉 재정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양배추가 65% 이상이 죽어버렸다. 즉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경작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그때 주는 걸 우리는 경작불능 보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경작불능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 때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감소 보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수확감소 보장. 그래서 보장 방식은 세 가지예요. 즉 재정식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도 보장해주는, 즉 보장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는 보험에 언제 가입을 하냐면, 지금 양배추는 있잖아요. 전국이 다 사업지역이 아니에요. 얘는 시범사업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양배추는 어디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냐면 제주도만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일반 이쪽에는 보험 가입 못합니다. 제주 지역만 지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시범사업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이 양배추는 여러분 겨울철에 양배추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양배추는 우리가 정식을 하냐면 정식, 즉 6월달, 7월달, 즉 7월달에 정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주로 7, 8월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7, 8월에. 그러면 2020년 7, 8월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를. 양배추 보험에. 이때 보험을 가입을 하죠. 보험을 가입을 해서 아까 방금처럼, 자, 이때 우리가 당연히 정식 해놨겠죠. 정식해서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정식된 양배추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즉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정식을 하게 되죠,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양배추는 여러분 알다시피 양배추는 어때요? 결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동그랗게. 이 결구가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심어야 하는 그 기간이 있겠죠. 너무 늦게 심으면 지금 심으면 이 양배추가 어때요? 결구가 형성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정식 기간이 있어요. 이 재정식은 최소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0월 15일 안에 우리가 심어야만이 이 재정식은 결구가 형성돼서 양배추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재정식을 했다 그러면 재정식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간에 어떻게 했다? 수확을 개시하려고 봤더니 계약자가 어때요? 이 보험이 아니고 이 양배추가 65% 이상이 뭐하게 됐다? 피해를 입었다, 고사했다 그러게 되면은 뭘 보장해 준다고요? 방금처럼 경작불능 보장을 해준다고요. 즉 경작불능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최종적으로 언제 수확기 때, 즉 수확 종료 시점에 가서 봤더니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때 주는 게 수확감소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장, 최종적으로 이 보험은 우리가 언제 7일, 8월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서 최종적으로 해를 넘어가요. 해를. 지금 해를 넘어간다고. 언제? 2023년까지 해를 넘어가서 보험이 끝납니다.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보험이 언제 끝나냐고 봤더니, 자, 우리가 얘도 수확기에 따라서 숙기별로 약간 다릅니다. 즉 중생종, 조생종, 만생종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봐보시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양배추. 즉 극조 조생은 2월 28일,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139페이지 가보시면. 자, 조생종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자, 극조생종, 그 다음에 조생종. 즉, 조생종을 두 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종, 즉 수학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늦게 수학하는 애를 만생종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보험이 언제 끝나냐면 극조 같은 경우는 해를 넘어왔잖아요. 해를. 다음 연도. 즉 이듬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면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극조나 조생종은 2월 28일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생종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지금 해를 넘어왔잖아요. 다음 연도 언제까지? 3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역시 만생종은 다음 연도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이렇게. 맞죠? 3월 31일. 이렇게.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끝내는 거예요. 주로 언제요? 지금 전년도 7, 8월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7, 8월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24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 그래서, 자, 세 가지. 즉, 재정식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 재정식 보장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식, 거기 나오시면 재정식 종료 시점. 또 재정식 종료 시점. 근데 최소한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0월 15일 안에 재정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재정식. 즉 재정식을 끝나는 시점까지 보험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경불. 자, 개체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수학 개시 시점. 자, 경작불능은 수학 개시 시점. 그 다음에 방금처럼 자, 수학감소 보장. 수학감소 보장은 계약 체결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극조, 중생종은 수학 종료 시점인데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생종은 3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생종은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정식 보장을 해주는 품목은 누구다? 양배추이다. 재파종 보장을 해주는 품목은 마늘이다. 제2양 재직파를 보장해주는 품목은 벼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가 붙은 것은 세 가지 싹 나온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제자가 붙은 게 없어요. 벼, 마늘, 양배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마늘 했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콩하고 팥이 있습니다. 자, 콩팥 한번 봐볼까요? 콩팥. 자, 콩하고 팥. 자, 먼저 콩하고 팥은 거의 같이 갑니다. 콩하고 팥은. 자, 여러분들 콩은 우리가 주로 언제 심냐면 콩은 주로 6월달에 심죠. 콩, 5월, 6월. 그죠? 콩은. 우리가 콩 심는 시기가. 근데 콩은 어때요? 우리가 씨앗을 직접 뿌리잖아요. 그래서 파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콩은 주로 5월에서 6월달에 우리가 뭐 한다? 파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애들은 어때요? 싹이 난 다음에 우리가 보험 가입해요. 바로 파종하고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파종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후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싹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싹이 난 걸 출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싹이 난 것을 우리가 보고 보험에 가입하기 시키기 때문에 한 20일 후에 우리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게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이 시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면 전부 콩 수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콩 수확을 해요. 그래서 얘는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이 보험이 끝나는데 이 콩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보험이 끝나냐면 11월 30일에 끝나요. 콩은 11월 30일에 보험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팥은 조금 더 늦어요. 팥은 조금 늦잖아요. 팥은 가보시면 팥은 며칠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11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죠. 11월 13일. 지금 같이 우리가 거의 이렇게 하는데 팥은 조금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콩은 11월 30일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저희가 그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언제
수확 개시 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수확 개시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콩하고 팥은 얘도 역시 중간에 65%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준다고요? 경작불능을 해준다고요. 즉 경작불능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는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라 이 보장 기간이 뭐라고 나왔냐면 종실 비대기 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종실 비대기 전에 경작불능 보장을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종실 비대기라는 그 용어는 뭐냐면, 자, 우리 콩이 뭐 안에 들어있냐면 콩깍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콩깍지. 그 콩깍지가 형성되는 그 시기를 갖다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종실 비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콩깍지가 형성되기 전에 어때요? 그까지만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콩깍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콩알이 맺혔을 때는 경작불능 해주지 않는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콩팥은 보장이 일단 2개죠. 2개. 보장이. 자, 중간에 뭐 한다? 65% 이상이 고사했다 그러면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확기 때까지 가서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는 수확감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한 개예요. 둘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경작불능 보장은 방금처럼 뭐라고 한다? 자, 이때 보험 가입했어요. 즉,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해서 보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작불능 보장은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 종실 비대기 전까지만 경작불능 보장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종실 비대기라는 것은 콩깍지 형성기, 콩 꼬투리 있잖아요. 꼬투리 형성기를 갖다가 우리는 종실 비대기라고 표현합니다. 꼬투리 형성기.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은 방금 다시 계약을 체결한 날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방금 즉 수확 종료 시점인데 콩은 며칠까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팥은 언제까지다? 11월 13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해서 지금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38페이지, 139페이지. 즉 138페이지는 경작불능 보장, 139페이지는 수확감소 보장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콩팥 했고, 자, 이번엔 감자를 한번 봐보세요. 감자. 자, 감자는 종류가 3가지예요. 감자는 봄에 재배하는 감자를 갖다가 봄재배 감자. 그다음 가을에 재배하는 감자를 가을재배 감자. 그다음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감자를 고랭지 재배 감자. 이렇게 감자를 종류를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게 3가지 분류하는데 이 감자는 우리가 이제 씨앗을 여러분들 감자도 역시 어때요? 우리 고구마는 줄기를 밀어서 길러서 우리가 옮겨 심죠. 고구마는 우리가 삽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얘는 감자는 여러분 어때? 씨앗을 직접 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종이에요.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안 심습니다. 우리가 감자를 이렇게 바로 심잖아요. 그래서 파종이에요. 그러면 감자는 보험을 우리가 가입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감자를 파종을 해요. 자, 우리가 봄감자 먼저 합니다. 봄감자를 파종. 그럼 봄감자는 주로 언제 파종하냐면 얘는 3월 후반기에서 4월 초에 봄감자 파종을 하는 겁니다. 3월 후반기에서. 즉 3월 한 10일 이후에 하는 거예요. 봄감자는. 자, 이렇게 파종을 해서 얘도 어때요? 그때 이제 보험 가입을 하겠죠. 파종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 봄감자 수확을 언제 하냐면 봄감자는 7월 31일이 수확 종료예요. 봄감자는. 그때 끝나. 봄감자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봄감자의 보험 기간이에요. 7월 31일까지야. 최종 기간이. 자, 그럼 얘가 끝났죠. 그럼 바로 연결돼서 8월 달에 가을 감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8월부터. 그럼 8월부터 이제 8월 달에 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가을 감자를. 8월 달에 가을 감자를 파종해서 가을 감자는 언제 우리가 수확을 하냐면 지금 이때. 즉 11월 30일 날 가을 감자가 끝나요. 자, 얘가 가을 감자. 즉 가을 재배 감자. 그 다음에 얘가 봄 재배 감자. 그럼 고랭지 재배 감자는 우리가 어디라고 표현했냐면 강원도예요. 그 강원도인데 고랭지 감자는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즉 언제 파종해서 4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4월 달에. 고랭지 재배 감자는. 그래가지고 고랭지 재배는 언제 수확을 마무리하냐면 10월 31일 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고랭지 감자는. 이 중간에 낀 게 무슨 감자냐면
고랭지 재배 감자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험 기간이 이루어져요. 봄 감자는 봄에 파종해서 언제 수확을 한다? 7월 31일 날. 가을 감자는 8월 달에 파종해서 언제 끝낸다? 11월 30일. 근데 이때 가을 감자에서도 제주 지역은 좀 따뜻하잖아요. 조금 더 늦어요. 수확 시기가. 더 늦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고랭지 감자는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언제 끝낸다? 2월 31일 날 끝내. 당연히 애들도 어때요? 중간에 65% 이상의 고사하게 되면 뭘 보장해 준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장 방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얘도. 즉 경작불능 보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수확감소 보장이 있습니다. 그럼 경작불능 보장은 지금 방금 각각의 이렇게 보험 가입한 그 시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다? 수확 개시 시점까지. 얘는 다 똑같아요. 세 개 다. 수확 개시 시점에 경작불능 보장이 끝나더라. 세 개 다. 근데 이 수확감소 보장은 다 다르다. 보장 기간이 틀리잖아요. 수확감소 보장은 봄 재배 감자 기간 끝나고 틀리고, 고랭지 재배 감자 기간 틀리고, 그 다음에 가을 재배 감자 기간 틀리고 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봄 재배 감자라는 것은 방금 언제부터? 파종이요.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수확 종료 시점에 봄이 끝나는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 고랭지 재배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해서 수확이 끝나는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냥 가을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수확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면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주 지역은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감자는 종류 세 가지.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 재배. 그럼 이쪽 파트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이 숫자 싸움이다. 보험 기간이. 근데 이 보험 기간이 또 올해도 시험 나왔어. 8회 5점짜리로. 근데 단일 품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품목 몇 개를 섞어요.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출제 이혼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섞겠잖아요. 자, 감자류 정리됐죠? 자, 그러면 138페이지에서 봐보시면 지금 안 한 건 없죠. 마늘 했죠? 양배추 했죠? 마늘, 콩팥, 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 138페이지에서 이쪽에 그 사료용 옥수수란 품목이 있잖아요. 138페이지에서 경불. 근데 오른쪽에 가보시면 사료용 옥수수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말 나올 겁니다. 사료용 옥수수. 즉 사료용 옥수수는 경작불능 보장만 해준다고 그랬죠. 수확감소 보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을 안 하니까. 근데 걔들 또 보험 기간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사료용표도 마찬가지죠. 언제예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표는 경작불능 보장만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장 기간은 언제? 8월 31일. 그 다음 139페이지 가보시면 방금 했던 것들 다 봐봐요. 마늘, 양파, 감자, 고랭지 재배, 고구마, 옥수수, 콩팥, 개체 입사시에서 오른쪽에 각각의 날짜를 나왔습니다. 마늘 6월 30일. 여기서 6월 30일 앞에는 다 이듬해가 생략된 거죠. 다 해를 넘어갔잖아요. 즉 마늘은 이듬해 6월 30일. 양파도 이듬해 6월 30일. 근데 고랭지 재배 감자는 그 해잖아요. 10월 30일. 자, 그 다음에 고구마 얘기 안 했는데 고구마, 옥수수 그 해들 봐보시면 우리 고구마 같은 경우도 봐보십니다. 자, 고구마. 자, 고구마는 우리가 언제 보험에 가입을 하냐면 여러분들 고구마 심는 시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주로 언제 심습니까? 6월달 심죠. 우리가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서 심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삽식인다고 삽식. 줄기를 잘라서 심는 거라 삽식이라고 표현해요. 고구마는 우리가 삽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삽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험 가입하죠. 고구마 이미 보험 기간이 끝났어요.
고구마는 수학 종료 시점이 끝나는데 고구마는 언제 끝내냐면 10월 31일 날 끝내는 거예요. 고구마도 중간에 어때요? 65% 이상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 줍니다. 최종 기간이 10월 30일, 가을철 수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 옥수수. 옥수수는 우리가 언제부터, 옥수수는 수확 시기를 나누기 위해서 옥수수는 이렇게 여러분 심는 시기가 굉장히 계약자마다 다 달라요. 내가 좀 빨리 수확을 하려면 옥수수를 빨리 심고, 아니면 수확을 좀 더 늦게 하려면 늦게 심고 그래요. 그럼 옥수수는 언제부터 심냐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심어요. 옥수수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봐보시면. 우리가 옥수수 심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옥수수는 주로 언제부터 심냐면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었을 때 우리가 옥수수는 또 우리가 봄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옥수수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요. 우리가 씨앗을 여러분 심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뭐라고 하냐면 파종한다고 표현하죠. 씨앗을 심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옥수수 주로 언제?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옥수수 드시잖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확 종료 시점에서 옥수수는 최종적으로 언제 끝내냐면 9월 30일 날 끝내는 거예요. 옥수수는. 봄 종기가. 그리고 중간에 역시 65% 이상이 고사하게 되면 뭐 해준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옥수수는 9월 30일, 고구마는 언제다? 10월 30일. 이 숫자들. 그래서 자, 교재 13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자, 고구마 10월 31일, 옥수수 9월 30일, 콩 11월 30일, 팥 11월 13일. 그 다음에 봄재배 7월 31일. 그 다음에 가을재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제주는 12월 15일, 제주 이외 나머지 지역은 11월 30일. 그 다음에 양배추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차는 자, 차. 우리 이제 차. 우리 이제 녹차 있잖아요. 차. 자, 차는 자, 차 품목 봐보세요. 차 품목은 보험 가입을 언제 하냐면 지금 합니다. 지금. 차를. 근데 언제껏 차를 지금 가입하냐면 내년에 수확할 차를 지금 보험에 가입해요. 내년 차를. 근데 여러분 녹차, 차나무 생각해보세요. 차나무. 여러분 보석 녹차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석 녹차밭에 가보면 어때요? 차잎 다 있잖아요. 차잎. 지금 이 차잎 있잖아요. 나무에가. 걔는 보험 목적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녹차를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게 보험 목적물이냐면 내년에 나오는 새로운 잎, 해차가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녹차 드실 때 비싼 차가 우전차, 우전차가 비싸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험의 목적물이다. 내년에 나오는 새로운 잎이. 그래서 보험을 갖다가 봄에 끝내버려. 나중에 우리가 녹차는 계속 잎이 나오죠. 7, 8월에도 나오잖아요. 걔는 보험 목적물이 아니다고요. 봄에 나오는 해차만 보험의 목적물이야. 그때 나오는 것만. 그래서 보험을 언제 끝내버리냐면 5월 10일 날 끝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즉 202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보험을 가입을 시켜줘요. 얘는 지금 내년도일 걸.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험 가입합니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거 차라고 그랬죠. 내년 거 2023년 언제? 자, 봐보시면 수확 종료 시점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야. 해차야, 해차 여기가. 그돌에 있는 잎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차 종료 시점이야. 해차 종료 시점. 근데 얘를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5월 10일. 여기서 5월 10일이라는 것은 이미 해를 넘어간 거예요. 즉 이듬해 5월 10일이야. 이듬해가 빠진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차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